네, 올 들어 1월에 정말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이번 주 시장 주요 변수하고요.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긴축과 수급 이 두 가지가 시장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오스템 임플란트까지 이제 시장을 좀 혼탁하게 만든 상황인데 네. 이번 주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이 있고요. 이슈가 지나가는데 이번 주 시장 전망 어떻게 하세요? 예, 아무래도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빼놓고 얘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내일부터 개인분들의 청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일하고 모레 이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급의 블랙홀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총 7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것들이 균등 배정하는 증권사가 있고 금액에 비례해서 하는 증권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피셔서 잘 청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이번 주말쯤에 이제 환불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일에 상장이 되는데 그때 또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가 설 전에 급박한 이벤트가 2개가 지금 상존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다음 주에 FOMC까지도 이번 주에는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급에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매매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관망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있어서 횡보세가 나타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보다는 지수를 받치면서 횡보하는 그러한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청약을 해야겠죠. 네, 하시는 건 뭐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뭐 많이 네. 못 받는 게 이제 고민인데요. 그렇습니다. 뭐 예. 어느 정도 좀 받아서 수익을 낼 가능성은 있으니까 청약들 잘 하시고요. 네. 상장하고 나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70조 일단 확보했고 네. 뭐 100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역대급 경쟁률을 지금 이제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 기관들이 일경이 넘는 금액들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기관이 일경이란 금액을 투자한 게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 예.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닐 수도 있다. 단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선물과 연계된 부분들 이제 지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네. 트래킹 에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은 무조건 끼워 넣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청약에서 이들이 대거 달려들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주요 요지는 이것을 받으면 무조건 따상을 갈 것이야 라고 보시는 시각을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경이란 금액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단지 이제 그 배정을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느냐라는 것도 하나의 관건이 되겠죠. 상장과 동시에 일단은 배정을 많이 받지 못한 기관과 외국인들 그리고 각종 펀드 자금들이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거 빨리 사서 끼워 넣어야 선물과 연계된 트래킹 에러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1경이니 1.5경이니 듣도 못한 듣긴 했지만 감이 와닿지 않는 단어들을 그렇습니다. 사용하는데요. 예. 대부분의 기관들도요. 이분들은 증거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써내고 본 거죠. 왕창 써내는 겁니다. 예. 받으려고. 그걸 합치니까 이제 뭐 1경이 나오는 거고요. 예. 기관들도 상장하면 곧바로 파는 기관도 많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아시고 예. 대응을 잘 하시고요. 자, 시장이 올해 계속 눌리는 게 이제 특별히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로 그렇습니다. 성장주들이 예. 많이 눌려 있는데요.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건 뭐 규제 이슈도 있고 크래프톤도 밀리고 뭐 게임주까지는 성장주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일단 성장주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 네. 이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020년과 2021년에는 성장주에 대해서 높은 밸류를 줬습니다만 이게 사람 인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좋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좋아 보이다가 야 이게 과연 좋아? 라고 생각이 들면 네. 또 이게 의문점을 자아내거든요. 분명 파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에 의문점을 자아내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플랫폼 관련주들, 특히 성장주의 대표주자라고 있는 플랫폼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당분간 조정이 좀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고요. 최근에 증시에서의 그 체력을 보게 된다라면 고객의 탁금이 지난 연말에 한 60조까지 빠지다가
연초에 한 70조까지 늘었거든요. 근데 그게 LG에너지솔루션 청약 자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증권가에서 봤는데 최근에 그게 또 다시 빠졌어요. 네. 그렇다 보면 물론 청약 자금은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꼭 청약을 위해서 한 10조가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한 가운데 신용 잔고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 이렇게 성장주들이 빠지니까 이것을 물타기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지 않겠는가 증권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게 가장 조금 조심스럽고 위험하다라는 거죠. 성장기의 하락기 때 물타기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물타기는 바닥을 찍고 올라올 때 하셔야지 무조건 지금 현재 조정을 받으니까 싸졌으니까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증시 경고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하지 못한 성장주들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실 필요가 있다. 서둘러 매도하시는 분들이야 상관없겠습니다만 매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시겠다라는 분들도 물타기는 조금 시간을 두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주는 어디까지 눌려 있고요. 그러면 이제 가치주 성격으로 이제 최근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제 금리 인상과 함께 금융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은행주, 보험주. 근데 또 좀 주춤하네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뉴욕 증시가 금융주들이 실적이 호조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들이 좀 커졌죠. 네. 아무래도 미국의 은행주들 같은 경우 투자은행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유동성 회수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은행주들이 빠졌는데 국내 은행주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금융 지주회사랑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의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증권주들은 조금 조심스러운 게 증권사들은 올해 이익이 좀 줄어들 가능성에 대해서 증권가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여전히 수혜를 볼 수 있는 금융 지주회사나 아니면 보험업종이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금융 지주회사 중에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세 가지 섹터를 샀는데요. 화학 섹터, 전기전자 섹터, 금융지주회사 섹터 이 세 가지를 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중기적인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조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 소위 이제 그린플레이션, 탄소 중립, 그린하면서 어쨌든 원자재들 생산해내기 어렵고 수요는 그렇습니다. 있고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주목받는 게 이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이 오르면서 알루코 같은 경우는 급등하고 있는데요. 알루미늄 가격 상승 그에 따른 관심주 좀 알려주십시오. 알루미늄 가격이 현재로서는 물론 이제 모든 원자재 관련주들이 여전히 원자재가 들썩거리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원자재라는 게 꾸준히 증가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공급이 현재 지금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가면 원자재 가격이 좀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주목받는 게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 일단 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환경 문제가 있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부 국가에서 환경 규제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2차 전지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대안으로서 소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제 오히려 이것을 채굴을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조금 채굴을 멈춰놓은 입장이지만 수요는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알루미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비철금속의 대체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는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것은 조일 알루미늄입니다. 조일 알루미늄 같은 경우 증설을 하고 있고요.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들 올해 살아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알루미늄 관련된 주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원재료 가격을 판매가에 충분히 전이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현재 지금 전방 산업이 좋기 때문에 증설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 증권가에서는 올해 귀추가 주목되는 종목으로 꼽았고요. 저도 여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기업 그룹이 LG그룹입니다. 네, 애플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래서 LG전자하고 LG노텍이 급등했었는데 오늘 또 두 종목이 급락입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일단은 지금 LG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서 MR 헤드셋 연기 검토에 따라서 좀 급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지금 현재 오늘은 아닙니다만 매수 시점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LG전자랑 LG이노텍을 얘기할 때 애플향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자. 어차피 애플은 필요하면 갖다 쓰는 것이고 하는데 애플카 이슈가 있는데 저는 애플카 이슈는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노이즈라고 말씀드려왔고 그게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LG이노텍과 LG전자에 있어서 저는 동급이라고 보고요. 애플카 이슈를 제외하고 나서도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성장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가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고요. 눈이 필요한 것은 카메라 모듈이죠. LG이노텍이 가장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장 부분에 있어서 LG전자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애플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뭐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조금 충분히 조정을 받으면 과감히 매수에 나서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LG이노텍이 6%, LG전자가 4% 정도 급락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시각 여전히 주셨고요. 이번 주 또 체크해야 될 변수하고 투자 전략 마무리해 주시죠. 이번 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우리가 국내 오늘 내일은 이제 자체적인 움직임으로 봐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오늘 내일 모레까지는 LG이노텍 영향 때문에 적극적인 매매는 없을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기관들도 현재 지금 자금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룸을 비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솔루션이 시총 10위권 안에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고루 좀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 중국의 4분기 GDP가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20일 날 유로존의 12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 또 관심이 쏠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한 주 한 주 굵직한 이벤트들이 현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설 전에는 적극적인 매매는 저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 때 종목을 갖고 넘어가느냐 안 갖고 넘어가느냐도 분명 화두가 되겠습니다만 아무래도 1월 효과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바싹 3월 달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2월 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LG 에너지솔루션 청약하시는 것은 시간을 내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에 너무 관심을 갖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은 오늘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오늘 밤에 이제 휴장이에요.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국면에 전략들 주셨습니다. 주간 전망과 전략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